매일 아침 6시 30분, 이민준 씨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여명을 맞이하며 잠에서 깨어난다. 평소에 바빴던 삶에 지친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삶의 질을 높이는 15분 명상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이른 아침, 집안은 아직 정적과 편안함으로 가득하다. 민준 씨는 커다란 창문이 있는 거실로 나가 따스한 햇살이 몸을 감싸는 순간을 느끼며 명상을 시작한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 그는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 공간을 부드럽게 채운다. 이 음악은 생활의 잡음을 잠재우고 그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부드럽게 울려 퍼진다. 민준 씨는 편안한 자세로 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쉰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는 신선한 공기가 자신의 몸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느낌을 상상하고 내쉴 때마다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몸 밖으로 흘러나가는 상상을 한다.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 민준 씨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돌아다녔다. 그날에 해야 할 일, 업무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집중하기가 참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두고 다시 호흡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매일 생각의 흐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는 점점 내면의 평온함을 찾을 수 있었다. 명상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눈에 띄게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더불어 시간 관리가 효율적이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그의 친구들은 민준 씨에게 요즘 들어 한층 여유롭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변화를 계기로 민준 씨는 명상이 단순한 하루의 시작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자신의 삶 전체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명상은 단지 잠깐의 고요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 속에서 얻게 되는 자아 성찰과 내면의 힘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 매일 아침 15분의 명상이 준 것은 IT 분야 전문가로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었다. 민준 씨는 아침 명상을 통해 하루하루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 습관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민준 씨의 이야기가 작게나마 영감을 주길 바란다. 15분의 명상이 주는 작지만 큰 변화를 직접 체험해보길 권하며 오늘 아침부터 작은 고요함을 시작해보기를 희망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주말 아침,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난 나는 문득 몸 컨디션을 관리하는 데 소홀했던 최근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점점 쌓여가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은 주말이 되면 더 깊어지는 것만 같다. 다양한 건강 유지 방법을 찾아보던 도중 심플하면서도 효과적인 요가 자세가 건강관리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거실로 옮겼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요가 초보자에게 적합한 자세 몇 가지를 찾아보았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아기 자세였다. 무릎을 꿇고 앉아 이마를 바닥에 붙이고 팔을 앞으로 뻗으며 자세를 취해보았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조절하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긴장된 근육이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자세는 생각보다 쉬웠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다음으로 시도한 자세는 고양이소 자세였다. 이 자세는 척추를 유연하게 해준다고 했다. 양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척추를 위로 둥글게 말아 고양이처럼 몸을 구부리면서 숨을 내쉬고 다시 허리를 아래로 내려 소처럼 등을 곧게 펴면서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에는 동작이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니 척추의 유연성이 확실히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나무 자세에 도전했다. 한쪽 발을 다른 쪽 다리 허벅지에 대고 손을 가슴 앞에서 합장하며 서 있는 자세. 균형을 잡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중심을 잡아가며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다. 이 자세는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집중하며 일상의 번잡함을 잠시나마 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반복 연습이라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자세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가는 단지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찾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느꼈다. 심플한 요가 자세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다. 몇 주 후 나는 꾸준히 요가를 지속한 덕분에 눈에 띄게 좋은 변화를 체감했다. 몸이 가벼워지고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는 시간을 통해 자존감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은 지속적인 실천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요가를 생활의 일부로 삼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나의 작은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건강한 삶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 이야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어느 가을날, 은혜는 오래 기다려왔던 가을 단풍 산행을 떠났다. 은혜는 평소에 운동을 즐기지 않고 주로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오랜만에 오르는 산행이 무척 기대되는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산길을 오르며 우거진 단풍나무 사이로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며 어느덧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은혜는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하산하는 동안 통증이 더 심해져서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은혜는 그 이후로 무릎 관절에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작은 불편함을 무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경험한 은혜는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관절에는 보충해야 할 필수 영양소가 있다는 말을 듣고 관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은혜는 인터넷과 서적을 통해 관절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에 대해 공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글루코사민이었다. 글루코사민은 관절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성분으로 관절의 마찰을 줄여주고 유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은혜는 육류와 해산물, 특히 조개류에 글루코사민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콜라겐도 무척 중요하다고 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특히 관절 연골과 힘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은혜는 닭발, 사골 육수처럼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비타민C 역시 중요한데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필수 비타민으로 오렌지나 키위와 같은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또한 은혜는 오메가3 지방산에도 주목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은혜는 고등어,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먹고자 했다. 더불어 비타민 D와 칼슘은 뼈 건강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였기에 우유와 유제품,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흡수하고자 했다. 이러한 공부와 식단 변화로 은혜는 한 달가량 실천해보았다. 그녀는 관절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고 산행에서의 무릎 통증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은혜는 정기적으로 주말마다 가까운 산을 오르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 그녀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 덕분에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여유도 얻게 되었다. 은혜는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그가 실천한 관절 건강 비법을 공유하며 함께 건강한 삶을 지향하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관절 건강이란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처럼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누구나 체중 감량을 원해서 마법처럼 체중이 감소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소영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체중 관리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다이어트를 시도해보았지만 결과는 항상 일시적이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은 자연스럽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트릭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습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규칙적인 수면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대사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영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자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몸도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 많이 움직이기였습니다. 소영은 매일 운동을 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하루 중 짬을 내서 짧은 산책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조금 더 자주 자리를 떠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공하는 식사 줄이기였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배고프지 않을 때도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배고픔과 포만감을 잘 파악하여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물 많이 마시기였습니다. 수분 섭취는 메타볼리즘을 촉진시켜 소모되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매일 아침에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꾸준히 수분을 보충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체중 증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였기 때문입니다. 소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요가와 같은 마인드풀리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간식에 대한 충동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가공식품 줄이기였습니다.
소영은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공된 음식은 제거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몸을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방법은 유연함 유지하기였습니다. 목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쉽고 자칫하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영은 자신에게 유연성을 허용하고 작은 변화에서도 만족감을 느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천천히 시도하면서 소영은 조금씩 체중 감량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더욱 건강해지고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체중 감량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몸과 마음의 조화를 찾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